주간 꿀에 그렇습니다. 이겼습니다. 아 어렵다. 네. 진짜. 야, 최근 들어서 원정 경기는 너무 어려워. 원정 경기만 어렵나? 여하튼 우에스카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김 장땡이야. 네, 맞습니다. 네. 프랭키 더용 선수가 27분에 원터치로 마무리 지으면서 네. 결승골을 넣었고요. 그러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 경기가 메시의 라리가 500번째 경기인데 스스로 이제 도움을 기록하면서 스스로 골을 넣었으면 안 됐나? 그런데 메시의 0점 조준이 좀 안 된 경기예요. 아니 유도가 안 되던데. 그러니까 이 경기에는. 근데 메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상 박스 바깥쪽에서 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0점 조준이 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어서 메시가 이렇게 빗맞게 때린 슈팅들이 있었나 싶을 만큼 좀 어이없이 빗나가는 완전히 다른 데로 차는 슈팅들도 나오면서 확실히 올 시즌 메시가 좀 이전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프리킥도 잘 찬 장면이 있었죠. 있었죠. 그건 네. 절묘했죠 진짜. 근데 골키퍼가 좀 잘 막았어. 뭐 하루 튀일 일이야? 네, 여하튼 네. 이 경기에서 이기면서 무패 행진은 계속해서 이어가고는 있는데 네. 약간 이제 퐁당퐁당 느낌은 들죠. 네. 승리 거뒀다가 무승부 갔다가 승리 거뒀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음. 탄력 받으면서 연승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루이스 수아레스의 막판 결승골로 승리를 네. 거뒀고, 그리고 레알 네. 마드리드도 물론 그전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거뒀지만은 네. 이번 셀타비고전에서는 또다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갈 길이 멀다. 아직 멀지. 남들 걸어갈 때 뛰어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바르셀로나가 지금 경기 수가 조금 적잖아요. 한두 경기 적은데 요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은 요 경기들이 결국은 중요하죠. 네. 요 경기를 잡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챔피언스리그 순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순위에 머무르느냐, 그 문제가 있겠죠. 결국 쿠티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무릎 반월판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네. 주 토요일 날 이제 수술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약 3개월 정도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덴벨레에게 기회가 많이 갈 거예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 덴벨레의 활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볼터치라든가 순간적인 판단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덴벨레가 들어갔을 때 좀 펼쳐져서 공격을 전개하는, 네. 거기다가 공격의 속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 부상만 안 당하면 괜찮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 또다시 속아보자. 아니 덴벨레가 올 시즌에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풀타임을 소화한 게 올 시즌에 2번인데 이게 바르셀로나 와서 한 시즌 최다 기록이래. 야, 이거 하면서도 조금 약간 부끄럽다. 네. 그런데 막판 이 후반기에서는 덴벨레의 활약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브레이스웨이트는, 저는 브레이스웨이트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브레이스웨이트가 결정력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문전에서의 플레이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 저는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시, 덴벨레, 브레이스웨이트로 이루어진 공격 조합, 여기에 페드리가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수 숫자를 늘려주고 더용도 올라갔기 때문에 네. 골을 넣었던 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을 때 나름대로 나쁘지 않구나, 이것도 좀 드러난 경기였고요. 워낙에 우에스카가 좀 소극적으로 경기에 네. 나왔고 후반 막판에 몰아붙이는 힘을 보여주긴 했어도 결정력이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솔직히 결정력이 아쉬운 건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야. 바르셀로나 한 시즌 내내 지금 아니,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계속 같은 문제죠. 매 경기 슈팅이 거의 20개씩 때리고 있는데 이 경기도 슈팅이 20개예요. 이게 메시의 결정력도 지금 결정력이지만은 그 주변 선수들도 결국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슬픈 게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얘가 골을 넣어야 돼. 얘가 골을 넣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브레이스웨이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스웨이트가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 그래 거기서 골까지 넣어주면 너 루이스 수아레스지. 근데 기대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여기다가 나는 또 요 얘기도 덧붙이고 싶어. 어떤 얘기? 페드리도 결정력이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오늘 오면서 꼭 하고 싶었어요. 페드리가 분명히 올 시즌에 영향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팀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 지금 페드리가 최근에 결정적인 기회들을 계속 잡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해줘야지 한 단계 올라가고 팀도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보통 경기들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이 선수가 지배를 한다. 이 선수가 경기에서 눈에 띄게 확연하게 활약한다라고 보이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가 최근에 페드리가 자주 되고 네. 있는데 페드리가 여기에서 이럴 때 득점으로 이런 유의미한 결과를 해줘야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제 얘기도 거지. 그거예요. 네. 그런데 페드리에게 골까지 요구하는 거는 좀 양심 없지 않나? 양심 없지 않나?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이니까. 브레이스웨이트가 골 잘 넣으면 루이스 수아레스고 아니, 페드리가 골 잘 넣으면 이니에스타지 뭐. 근데 그러면은 성적이 더 높이 올라가길 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제 얘기도 그거예요. 결국 그렇긴 한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페드리, 브레이스웨이트 이런 선수들이 골을 넣어줘야 그렇죠. 되고 예. 이거는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메시만 마찬가지야. 볼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즈만도 봐야 되고 여기다가 덴벨레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골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팀 득점력을 높여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득점을 봤을 때는 이 경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대0, 4대0 나와도 괜찮은 경기인데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경기지. 그런 네. 경기인데 1대0이거든요. 아스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바르셀로나가 진단승을 좀 즐기는 것 같다. 즐기는 건가? 이게 원래 익숙해졌다. 그렇지. 본의 아니게 이런 얘기를 계속 그런 하더라고요. 경기들을 하고 있죠. 그만큼 승리를 거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여하튼 저희가 우에스카전 한 경기만 리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근데 이게 저희가 우에스카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올 시즌을 좀 관통하는 문제들이게 네. 해요, 계속. 맞아요. 네. 올 시즌 메시가 예전과 다르다. 부진한 건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또 루이스 수아레스를 이럴 거면 왜 내보냈느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스가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긴 한데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있는 선수들로 팀 득점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럼 메시도 더 잘해줄 필요성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틀을 좀 깨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바르셀로나가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쿠만 감독이 3백도 썼다가 4백도 썼다가 3미드 세웠다가 2미드 세웠다가 이러는 거 충분히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러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밸런스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 네.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페드리하고 더용하고 부스케츠하고 같이 나오는 이 3미드 역시 부스케츠는 2미드로는 너무 불안해. 솔직히 3미드 때도 불안했어. 언제나 불안하지 요즘은. 어. 저는 우에스카전 보면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 경기들과는 다르게 이 선수가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몸이 안 안 따라준다. 따라줘. 원래도 기동력이나 이런 피지컬적인 요소에서 강점 있는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무너져 있다라는 게 느껴진다. 쫓아가는데 너무 헐떡거리면서 가는데도 못 쫓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는 가는데.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제가 또 캠핑 TV라고 캠핑 영상 찍지 않습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캠핑 영상 할 때 뭐 거의 빛의 속도로 불 붙이고 요리하고 그러거든요. 텐트 5분 만에 치고. 근데 영상을 보면 엄청 느려. 막 엄청 느려 내가.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네.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부스케츠에게도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부스케츠는 선발보다는 네. 교체로 써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여하튼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희소식. 그런데 파괴력이 상대를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좀 아쉬움. 그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쿠만 감독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지 아니면은 제자리 걸음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여기서 도약을 못한다면은 쿠만도 안녕이다. 위험하죠. 위험하다. 지금 성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변호해주고 방어해줄 수는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전술적으로는 대응을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부분 전술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은 대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여기서도 이렇게 못 풀어낸다면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좀 쥐어짜내서라도 쥐어짜내서라도 네. 한두 명이라도 데려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에릭 가르시아하고 데파이하고 청신호가 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에릭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선수하고 합의는 이루어졌다. 이제 네. 맨체스터 시티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될 부분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월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게나마 이정료가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데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데파이 같은 예. 경우에도 1월에 데려올 경우에는 이적료가 들어갈 테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봐야 된다. 지금은 근데 야 뭐 이 선수들의 이적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네. 몇백만 유로, 한 4, 500만 유로밖에 안 드는데 바르셀로나 이거를 내기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이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선수를 방출시켜서 거기서 또 돈을 쥐어 짜낸다든지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야 이런 선수 그냥 못 데려와? 뭐 그냥 데려오고 싶으면 데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쿠티뉴가 부상이 아니라면 뭐 쿠티뉴나 덴벨레나 한 선수를 이적시키고 그 금액으로 다른 선수들 여러 명을 영입한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또 안 좋아졌잖아요. 여기다가 방출 명단 보면은 뭐 저희가 생각하는 움티티나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데려가고 싶은 팀을 일단 찾아야 되고 네. 그 팀들 또 좀 생각을 해주라고. 여기서 지금 못 쓰는데 거기서 어떻게 쓰냐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1월 이적 시장에서 에릭 가르시아하고 데파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좀 오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 같거든요. 네, 나아질 나아질 것 여지가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새로운 선수가 가져다줄 활력소, 새로운 분위기들 이런 것들도 좀 기대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역시 메시 소식이죠. 네. 메시가 우에스카전이 라리가 500번째 경기였습니다. 이 라리가 500경기 치는 동안 451골 200도움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세웠었는데 이제 바르셀로나 최다 출전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8경기 남았잖아요. 네. 최다 출전 기록은 샤비. 그렇습니다. 네. 사비 에르난데스가 갖고 네. 있죠. 감독으로 오느냐 마느냐 하는 그 네. 샤비. 767경기 공식 경기 기록은 그렇고요. 라리가는 505경기입니다. 메시가 공식 경기는 750경기, 라리가는 500경기니까 네. 올 시즌 내로 이 기록은 넘어설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메시가 건강하게 이 시즌을 끝까지 보낼 수만 있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기록이죠. 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를 둘러싼 이야기 중에 시끄러운 거는 역시 회장 선거죠. 그렇죠. 회장 선거가 네. 다가옴에 따라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라포르타 같은 경우에는 쿠만 감독의 미래는 그의 성적과 그리고 퍼포먼스를 봐야 된다. 네. 이게 또 현명한 대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다른 후보인 그 폰트 회장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샤비를 선임하고 디렉터로 요르디 클로이프를 데려오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그 클럽의 새로운 구조도에서 쿠만 감독을 감독으로 세우고 샤비를 총 디렉터로 세운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라포르타의 대답은 그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폰트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감독은 사비가 와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비는 이번 회장 선거에는 좀 떨어져 있겠다. 네.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트가 얘기한 디렉터 요르디 크루이프 같은 경우에는 요한 크루이프의 아들이고요. 네. 요르디 크루이프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라베스에서 뛰었었던 네.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후보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네, 뭐 라우다드 같은 경우에는 민겔라라고 하는 이제 굉장한 스카우팅의 귀재가 있거든요. 이 인물을 스포팅 부회장으로 세워서 홀란드를 데려오겠다. 야, 이거 진짜 어그러지 사실. 일단 이제 홀란드를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홀란드의 에이전트 라이올라에게 네. 기자들이 물어봤죠. 바르셀로나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헛소리 하고 있네. 라이올라 또 특유의 그런 강한 어조로 그런 반박 소식을 내놓았고요. 근데 이 민겔라라는 이름이 바르셀로나 팬들에겐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 게 이 인물이 마라도나, 스토이치코프, 히바우드, 메시, 안수파티 뭐 바르셀로나의 과거와 미래 모두 책임지고 있는 이런 인물들을 데려온 인물이란 말인 거죠.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검증이 된 인물이다 보니까 이 한 후보가 이 인물을 좀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각각의 후보들이 나름대로 회심의 카드를 던지는 거예요. 결국 라포르타 같은 경우에는 야 봐라.
바르토메우 시절 봐라. 내가 해던 시절이 더 낫다. 이러면서 공약을 걸고 있고 폰트 같은 경우에는 바르토메우가 라마시아 무시했잖아. 근데 라마시아 출신들 데리고 와서 나는 감독도 세우고 그리고 디렉터도 세우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라우다드 같은 경우에는 바르토메우가 선수 영입을 개같이 했잖아. 나는 민겔라 데리고 와서 제대로 영입할 거다. 그렇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르토메우가 땡땡땡이라는 거죠. 네, 도그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확실히 정치판이다 보니까 전형적인 그런 그림들이에요. 보통 이제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제3의 세력으로 보이는 그런 인물들은 약간 어그로를 끌잖아. 그래. 그래 홀란드로 지금 좀 약간 어그로를 끈 것 같고 라포르타는 이미 이제 또 한번 해본 경력도 있고 지지도도 있다 보니까 내가 해오던 대로 이렇게 이제 품격 있게 가려고 하는 거고 폰트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말도 많아. 그리고 프로젝트도 그럴싸하게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이게 또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이쯤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한국 지부장 이런 거 네, 한번 꿈꿔봤습니다. 좋은데. 네. 자, Q&A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Q&A 요즘 Q&A가 조금 적은데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너무 신세 한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Q&A 명목을 잃어버리고 있어. 네, Q&A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이번 시즌 우승 가능할까요? 이거 어려운데. 것 같아요.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너무 좋아. 네, 그 챔스 어디까지 예상하시나요? 이 두 성적을 물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챔스는 어디까지 갈까요? 챔스? 근데 변수가 많은데 이 쿠만 감독이 토너먼트에 은근히 좀 잘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나는 파리 생제르맹을 잡을 것 같아. 너무 행복해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최근에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했잖아요. 저도 왠지 조금 기대가 돼요. 이게 포체티노 감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쿠만 감독이 토너먼트에서 조기에 떨어진 적은 잘 없어. 과거에도. 하물며 발렌시아에서도 코파델레이를 먹은 그런 기억이 있고 이런 단기전에서 좀 깜짝 승부수를 좀 띄울 줄 아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그런 면에 조금 기대를 걸고 싶고 나는 파리 생제르맹 잡고 8강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8강까지는 왠지 좀 기대돼요. 그 다음에는 만나는 팀이 어떤 팀이냐에 팀인지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파리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너무 행복해로가 아니라 저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좀 기대하고 싶고 리그는 어렵지 않나? 리그는 어려워요. 리그는 근데 쿠만 감독이 최근에 좀 약간 멘탈이 나간 것 같은데 이미 AT 마드리드랑 많이 멀어졌고 리그 우승이 어렵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우에스카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AT가 미끄러지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너무 이렇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AT가 너무 잘 나가서.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 보여요. 네, 힘들어.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트링캉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기회가 많으니까 지켜봐야겠죠.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켜봐야죠. 트링캉은 분명히 좀 재능이 있는 선수고. 가진 툴 같은 것들이 바르셀로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 바르셀로나의 철학 내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트링캉은 페드리만큼 영리한 스타일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가 센스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트링캉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오른쪽 측면밖에는 활용하지 못하는 카드가 아닌가. 왜냐면 왼쪽이 뒀을 때 볼터치에서 너무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최전방에 두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트링캉을 중앙에 둔다고 할지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중앙 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를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포지션을 오른쪽에 둬야 된다. 그럼 4-2-3-1이라든가 4-3-3에서 오른쪽에 써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곳에 그냥 집어넣고 있잖아요. 어디 나도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면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근데 이제 트링캉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쿠만 감독이 결국은 오른쪽 측면으로 이제 포지션을 한정시킬 것 같긴 합니다. 그때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푸츠는 좀 남겨서 대형 푸츠 패들이 이 산미들도 좀 돌려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또 희망
네, 밝히신 분이 계세요. 저도 이 산미들을 보고 싶긴 한데 쿠만 감독은 더용호한테 수비적인 임무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더용호에게 공격적인 것도 요구하고 있고 네. 다양한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미들을 쓴다고 쳤을 때에는 더용하고 페드리하고 하나는 이제 피아니치든 네. 부스케치든 누가 오겠죠. 그리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리키 푸츠가 이 산미들 중에 한 자리에는 교체로 투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렇게 네. 돌아갈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활용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433 썼을 때에는 리키 푸츠의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433을 쓰면서 리키 푸츠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근데 쿠만 감독을 오래 지켜봐온 입장으로서 쿠만 감독이 밸런스를 굉장히 좀 중시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네덜란드 감독들하고 비교했을 땐 약간 히딩크적인 성향이 있어요. 히딩크 감독적인 성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어서 좀 피지컬적으로 강한 선수 혹은 좀 수비적으로 도움을 줄 선수, 이런 선수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페드리, 푸츠, 대용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이고 그런 피지컬적이나 수비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잖아요. 네. 지금 당장에 드러난 것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옵션에서는 좀 차선으로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푸츠가 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네, 것 같다. 손해를 그런 보고 느낌이 있죠. 들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키 푸츠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거든요. 정말 뜨거워요. 네. 바르셀로나 모든 팬분들이 푸츠에겐 꼭 한마디씩 해요. 네. 그 최근에 리키 푸츠 뛰는 모습 봤을 때 헤어스타일이 약간 김무스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왜 저런 헤어스타일이 돼 있지? 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상당히 길긴 한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결국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부터 전방 압박, 리버풀 같은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네. 올 시즌 보니까 이거는 전방 압박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라인을 내려도 이걸 못 뚫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죠. 네. 이 얘기는 뭐 상대가 압박을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 공격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가 지난 시즌만큼도 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루이스 수아레스가 떠나가면서 득점을 채워주는 제2의 득점원 역할하는 선수도 보이지 네. 않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스웨이트라든가 패들이라든가 염치불구하고 골 좀 넣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네.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그리지만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머리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분발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아니 뭐 물론 이제 딸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본인이 이제 좀 생각할 때예요. 그래 이제는 시간을 주어줘서는 안 됩니다. 네. 브레이스웨이트의 움직임 보면서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면은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에 악재가 참 많았고 특히 메시가 제대로 시즌 준비를 하지 못한 못했죠. 게 가장 큰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쿠만 감독이 전임 체제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 체제에 익숙했던 선수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전술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선수 구성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뛰면은 메시가 내려와서 풀어줄 때 수아레스가 저기에서 휘저어주고 알바가 올라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수아레스도 없고 알바도 물론 이제 여전히 공격 가담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과거보다는 좀 분산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브레이스웨이트는 마무리가 안 되고 근데 그리즈만은 또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좀 겹쳐져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 보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쿠만에게 불만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거? 선수를 좀 다그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쿠만은 마치 인상만 쓰고 있고 뒷방 늙은이 같은 느낌이 들어. 경기 지켜보는 거 보면 나는 이미 경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다 했어. 니네가 알아서 해. 막 이런 표정이야. 네. 그게 아니라 선수들을 좀 다그치고 악역도 좀 돼야 돼. 경기 중에서도 또.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쿠만의 표정이라든가 태도를 봤을 때는 선수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자리가 없잖아요. 네. 진짜 자리가 없는 감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유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몰아붙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성적이 안 나오면 책임지고 떠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어때 씨 지금 이성적에 그리고 어차피 올 시즌 끝나고 나서 장담도 못 하는데. 화끈하게 그냥 하고 떠나면 되잖아. 아니, 근데 네덜란드 감독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젊을 때 막 혈기왕성할 때는 엄청 시끄럽거든. 그 심판한테도 엄청나게 따지고. 그래. 근데 막상 경기할 때 보면은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고 그래. 의자에 앉아서 메모하고 있고 그래. 이래. 아 좀 이렇게 좀 열성적으로 아니. 열정적으로 좀 해줘야지. 아니 퍼거슨 감독은 은퇴 직전까지도 엄청나게 시끄러웠잖아.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 감독들은 왜 이렇게 좀 나이를 먹을수록 아니 힘드나? 그 힘든 것도 이게 힘든 있겠지만. 건 알겠는데 본인의 직업에 충실해야죠. 그래야지. 어차피 어. 떠나도 미련 가진 바르셀로나 팬 없으니까 지금은 화끈하게 합시다. 그래 좀 해. 네. 저희가 지금 주간꾸레를 한 경기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2경기로 찾아오지 않을까. 그럼 이런 생각이 스트레스도 들고요. 2배? 아니야. 기쁨 2배, 행복 2배. 네. 이제 원정 지금 계속 치르고 연전으로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승점 좀 잘 싸우면 좋겠어. 아니야, 내가 얘기한 대로 1월 되면 웃을 수 있다. 메시는 언제 돌아오는 거야? 도움했잖아. 아니 2021년에 0점이 돌아오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이제 0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패스 딱. 야. 프랭키 도용 파. 골 와. 0점이 다른 팀 가서 맞춰지면 어떡해? 아니야. 상상도 하지 마. 네. 정말. 주간꿀의 다음 주에 네. 기쁨 2배, 행복 2배로 행복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와우. 이런 거.